네, 오늘 한국증권 김철 대리로부터 중국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조금 좀 큰 업종인데요. 중국 보험 산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리님, 중국인들이요. 네, 지금 중국의 보험을 보험- 들기 네.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험 업종을 두 번 다뤘어요. 두 번 다 인민재산보험이었고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앞으로 보험을 들게 될까요? 한국만큼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보험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보험 밀도와 보험 침투율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 밀도라고 하는 것은 1인당 한 해에 지급한 보험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보면 지금 한국은 현재 세계 20위 정도 차지하고요. 1인당 2,800달러 정도 됩니다. 반면에 중국은 1인당 보험료 지급 금액이 200달러 정도로 지금 한국의 14분의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대만이라든가 홍콩, 일본, 한국이 모두 좀 높은 편이고 기타 신흥국들 보면 사실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중국과의 이런 경제 GDP라든가 이런 규모가 1인당 GDP라든가 이런 규모가 아직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험 산업이 꼭 GDP하고 부합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그 보험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인데 이 부분은 사실 사회의 복지 수준이라든가 복지 정책하고도 아주 연관이 큽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 정부 재정에서 나가는 이런 복지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보험 산업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2020년까지 제시한 이런 목표로 보면 현재 200달러 수준의 이런 보험 밀도를 565달러, 3,500위안이면 565달러 정도 되는데요. 한 2.5배 정도 5년 사이에 향상시킬 이런 목표를 지었고요. GDP에서 차지하는 보험 산업이 비중을 나타내는 보험 침투율 혹은 보험 심도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을 보면 중국은 이제 3% 수준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12% 수준을 차지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대만, 남아공, 홍콩, 네덜란드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고요. 중국은 한 92 정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중국의 이 보험 침투율도 현재의 3%에서 5년 사이에 5%로 향상시킬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국의 복지 정책하고도 연관이 큽니다. 중국이 과거에는 모든 이런 복지를 정부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갔는데 중국도 이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재정 여건이 예전처럼 넉넉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적 보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태도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금리 인하도 중국의 이런 보험 산업의 성장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산업이라고 하면 이 은행 예금이라든가 이런 투자 상품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금리 인하를 하면 배당형 보험이라든가 이런 안정적인 이런 이자를 줄 수 있는 이런 보험 상품이 판매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중국 증시가 금리 인하 이후에 급등할 때 증권주라든가 보험주들이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보험업 중국에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중국인들이 보험을 많이 들지 않더라도 성장성에 있어서는 양호하다, 장기적인 성장성 양호하다 평가해 주셨고요. 또 이 5년 사이의 목표치가 중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보험 밀도라든지 보험 침투율 이런 부분들이 또 성장성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보험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업체를 고르셨나요? 네, 사실 중국에는 보험사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화재 보험만 해도 60개가, 중국 보험사만 해도 60개가 넘고요. 외국계 보험사들도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재 보험도 90여 개 업체, 생명보험 쪽에는 훨씬 더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 업체가 있는데, 사실 기업 수는 많지만 집중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평안보험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보험사이고요. 생명보험에서도 2위를 하고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2위를 하고 있는 보험업체입니다. 지금 평안보험은 이름이 회사명이 보험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은행 사업도 하고 있고 증권이나 신탁 등 다양한 이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에서 보면 생명보험이 46.5%를 차지하고요. 은행이 24.6%, 그리고 손해보험이 23.9%, 그리고 신탁과 증권이 5% 정도 차지합니다. 사실 금융 서비스라는 것은 계열사 간의 시너지가 아주 크게 날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자금이 신탁이라든가 증권 통해서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비중도 높은 편이고 또 은행의 이런 예금들도 보험 상품으로 흘러들 수 있는 방카슈랑스 같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금융업체들이 이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면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수혜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종합금융업체로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평안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나눠서 시장 점유율 좀 살펴볼게요. 네, 예. 지금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수생명보험이라는 회사가 25.7%를 차지하고요. 이건 2014년 상반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평안보험이 13.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태평양보험 8.7%, 신화보험 7.8%를 차지하는데 이 4개 회사를 주요 보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50%가 넘고요. 상위 10개 회사를 합하면 82%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과거 자료는 아직 없지만 실제 평안보험이 시장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인수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재산보험이 34.5%로 1위 업체지만 사실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평안보험이나 태평양보험 등 2, 3위 업체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국의 보험 산업의 연역하고도 아주 관계가 큽니다. 실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보험사가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생명보험 쪽에서는 인수생명보험이 100% 독점을 하고 있었고요. 손해보험 쪽에서는 인민재산보험이 또 100%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에 중국에서 최초로 국영 기업들이 독점하는 이 보험 분야의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 평안보험을 설립을 했고요. 그 뒤로는 다른 이런 각 지방 정부의 참여로 보험 회사들이 잇따라 설립이 되면서 이런 선두업체들이 과거에 독점하던 이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인수생명보험이나 인민재산보험이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하지만 사실 100%에서 현재 30%, 25%까지 계속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순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네네. 이 현재의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험 산업에서의 이 핵심 경쟁력이 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부분 알아볼게요. 평안보험이 앞으로 2위 업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혹은 1위 자리까지 넘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의 강점이 있는지와 또 국내 기업과 주식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평안보험은 중국 보험사 중에서 이 보험 설계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중국 보험사별 판매 채널 비중이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의 국영 기업에서 모두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은행 판매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이나라이프라고 하는 인수생명보험은 은행을 통한 매출이 7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신화보험도 77%, 그리고 태평보험이 75%를 차지하는데, 평안보험을 보면, 생명보험사 중에서 은행을 통한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1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69%에 달하는 이런 매출이 보험 설계사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현재 평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역에 2,600개의 영업망과 51만 명의 이런 판매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51만 명의 이런 판매 직원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계열사들이 손해보험 혹은 증권 상품까지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이런 보험 설계사 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선진국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보험 설계사를 통한 관계 영업을 많이 합니다. 중국도 사실 다르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을 통해서만 판매하던 이런 관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고요. 앞으로 보험사들이 경쟁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이 보험 설계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평안보험이 가장 뛰어나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보험사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평안보험과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비교한 화면인데요. 지금 매출액을 보면 평안보험이 삼성생명의 한 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랑 삼성생명을 합한 것보다 지금 더 큰 규모고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보면 훨씬 더 양호합니다. 지금 영업이익은 이 삼성화재, 삼성생명을 합한 이익의 한 4배 정도 차지하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한 5배 정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경쟁이 선진국보다는 덜 심하기 때문에 높은 마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부분에서는 이런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수익성을 볼 때 좀 한국의 이런 보험사들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너무 크다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시가총액이 23조 정도 되는데 평안보험이 지금 96조 정도로 지금 매우 큰 이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밸류에이션도 그렇다 해서 높은 편 아닙니다. PR을 보면 13배 정도, PBR은 2.2배 정도고요. ROE나 ROA 같은 수익성 지표들은 또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네. 정말 또 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PER 같은 경우나 PBR 같은 경우는 PBR은 좀 다른 우리 삼성생명이나 화재보다는 높고요. PER도 비슷한데 ROE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우리 기업에 비해서 2~3배 정도 나오고 있죠. 15.4%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조정 없이 간다고 봐도 될 만큼 최근에는 이제 또 3,000선 아래를 주나 싶더니 이제 3,000선 아래를 주지도 않거든요. 지금 3,0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평안보험 어떻게 공략할지 포인트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면서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사실 저희도 증시가 좀 쉬고 가지 않겠냐라는 이런 판단을 많이 했었습니다. 3,000포인트를 뚫고 아마 당분간은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조정이 올 거라고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요. 아마 3,000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폭이 이제는 크지 않겠다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의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계속 완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이나 증권 쪽은 통화 정책이 완화가 될 때 수혜보는 업종이고요. 또 평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3자 배정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에는 3대 마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센트의 마화腾회장과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그리고 이 평안보험의 마밍저 회장 이 3명이 모두 성기 맞이고요. 다 중국에서 중요한 이런 각 분야의 대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회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항상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평안보험이 5조 규모의 제3자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모두 참여했다는 게 매우意義가 있고요. 특히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인터넷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안보험이 인터넷 판매 채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의 이 통화 기조가 계속 통화 정책 완화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권주라든가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주들은 사실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보험주들은 아직도 분할 매수하기에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로 볼 때도 이 보험주들이 성장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분할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네. 것은 사실 일중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지금 3천선에서 아무래도 그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사이에 이런 신경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루의 변동폭이 상하로 4~5%씩 변동하기 때문에 장중 저점에 점차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헬로우 차이나 평안보험이었습니다.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